여러분은 너무 행복하고 싶다는 생각 때문에 불행한 느낌이 든 적이 없으셨나요? 사실은 행복한 이상형을 그리면 그릴수록 그것을 실현할 수 없는 자신을 느끼기 쉬워집니다. 머릿속으로는 행복해지고 싶다고 생각하는데 나의 의식은 불행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겁니다. 사람은 무의식에서 욕구의 반대편을 의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부자가 되고 싶다고 염원해도 동시에 돈이 없다는 불안과 공포를 의식하게 되고 그런 날들을 계속 보내게 됩니다. 행복하기를 바라면서 불안과 두려움에 빠져 생활하다 보면 모든 일이 제대로 이뤄질 수 없습니다. 지금 현실을 바꾸기 위해 나의 의식의 방향을 수정해야 합니다. 욕구를 채우기 위한 열쇠는 항상 내가 욕망하는 것 반대쪽에 있습니다. 유카 씨는 항상 이혼만 꿈꾸며 비즈니스 세미나와 자기 개발 강의를 수강해서 자립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신을 차려보니 돈을 벌기는커녕 이런저런 빚만 잔뜩 안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자신의 집에 불행을 끌어오는 가난신이 살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유카 씨는 가난신에게 불행해지는 방법을 듣고 정반대로 실행하여 행복해지겠다고 마음을 고쳐먹게 됩니다. 그럼 가난신이 좋아하는 집의 3가지 특징은 뭘까요? 첫째, 시각적으로 불행한 상태를 유지한다. 인간은 시각적인 이미지를 강하게 받아들입니다. 유카 씨는 이런저런 자기개발 세미나를 다니며 배웠지만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밖에서 아무리 좋은 얘기를 듣고 배워도 엉망진창으로 어질러진 집으로 들어오면 시각적인 이미지가 나는 불행한 상태로 지내고 있다고 의식해왔습니다.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우선 시각적으로 행복을 느끼기 쉬운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처음부터 집을 완벽하게 치워야지 하는 생각보다는 시각적으로 행복한 느낌이 드는 정도로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유카 씨는 우선 환기를 시키고 현관에 있는 신발들만 정리를 했는데도 기분이 좋아지는 상태를 느꼈습니다. 가난신이 좋아하는 집의 2번째 특징, 후각적으로 불행한 상태를 유지한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후각으로 느끼는 정보는 지극히 타당하다고 인식합니다. 인간은 불쾌한 냄새가 나면 순간적으로 나쁜 인상을 받습니다. 반대로 향긋한 냄새를 맡으면 좋은 인상만 떠올립니다. 더욱이 향긋한 냄새가 나는데 집이 지저분하네, 이상하다 라고 느끼는 상태가 되면 뇌는 눈앞의 모순된 상황을 수정하려고 합니다. 즉 자연스럽게 좋은 냄새에 어울리는 환경을 만들고 싶어진다는 것입니다. 유카 씨는 현관에 아로마 오일을 뿌려주고는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가난신이 좋아하는 특징 3번째,
타인과의 관계를 줄여나가는 환경을 유지할 것. 인간에게 불행을 상징하는 요소 중 하나가 타인과의 관계가 줄어간다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의 고민을 풀어가다 보면 대부분 소통의 부재에 관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수습하지 못할 정도로 집에 물건이 많은 상태도 각각의 물건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지고는 있지만 쓸 일이 없다. 샀지만 벽장에 처박아 둘 뿐. 이러한 물건과 나와의 관계성은 얕은 인간관계만 유지할 뿐 진심을 얘기하는 깊은 인간관계를 만들지 못하는 단면이기도 합니다. 물건이 넘쳐나는 환경에서 지낸다는 것은 동시에 하나하나의 물건과의 관계성이 희박한 상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하나하나의 물건을 소중하게 취급한다면 그렇게 많은 물건을 가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돈은 신용의 상징이라고 하지만 신용은 하루아침에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의 방식에 의해 형성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서도 관계성이 희박해지는 것은 동시에 신용이 줄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물건을 버리는 것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물건과의 관계를 재점검하는 방식으로 방에 있는 물건들을 둘러봅시다. 가난신이 가르쳐준 불행해지는 집의 3가지 특징을 우리도 반대로 실행하면 어떨까요? 처음부터 행복해지는 것을 목표로 하지 말고 불행을 피하는 것에 의식을 집중해 봅니다. 그렇게 차근차근 불행한 이미지를 행복의 이미지로 바꿔나가는 겁니다.